대표님, 저희가 일부에서는 8평 작은 가게가 순이익 진짜 1,000만 원 이상을 벌어가는 구조 세팅, 컨셉, 그리고 어떻게 그게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명확하게 좀 알려주셨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부를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일부를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서. 그리고 대표님이 인플루언서 출신이신데 네. 지금 매장을, 브랜드 자체를 6개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인플루언서이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또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업에서 막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된 좀 궁금증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2부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메라 보시고 대표님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물레동에서 현재 6개 매장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개옥정, 월화갈비, 원조 마늘곱창, 누루집, 디럭스 포차, 미츠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디럭스 포차는 사실 인도네시아죠.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고. 네, 아마 이 영상 나갈 때면 오픈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공사는 다 끝났고요. 네. 대표님이 인플루언서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시죠? 지금 7만 6천 명. 7만 6천 명인데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제 제가 원래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블로그에 맛집들을 소개를 하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 플랫폼에서 뭔가 이렇게 식당들을 소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블로그도 어차피 운영을 하는 김에 같이 병행을 해서 한번 키워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그 뭐 식당을 기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 계정에 장점이 있어야 그걸 이제 보기 위한 사람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직장이 물레동이었어요. 근데 물레동을 이렇게 점심에 밥 먹으러 다닐 때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도 여기는 영업을 하는데요? 여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한참 이제 그때 그런 집들이 막 떠오를 때였거든요. 약간 숨겨진 맛집. 네, 숨겨진 맛집, 노포.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레동에 있는 모든 식당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 혹시 그때가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을 때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 있을 때였죠. 있을 때인데 막 이렇게 뜨는 마케팅 채널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은 시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막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막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뭐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셨어요? 한 3만 명 때까지만 해도 그냥 노포들 위주로만 이걸로 쭉 가다가 이제 3만 명이 넘어서고부터는 좀 다양한 풀어나갔죠. 3만 명이 되면서부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그런 협업 같은 것도 하시면서. 네, 왜냐면은 이게 3만 명이 됐을 때쯤에 제가 어쨌든 소개를 했던 많은 식당들이 되게 잘된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대가를 아무것도 안 받고 진짜 그냥 순수한 의도로 올렸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만 너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욕심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제가 그때도 결혼을 했을 텐데 와이프한테도 어쨌든 제 취미생활의 영역이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제가 올리면 뭐 진짜 하루에 20만 원 팔았던 곳이 갑자기 200만 원으로 뛴 케이스도 실제로 있고, 은진포차라는 곳이 네, 그런 데였는데, 그리고 제가 한번 올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바로 완전 오픈런부터 해서 줄 서게 되는 초밥집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현타가 온다, 이거는 내가 그래도 좀 유료 광고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현직에 계시고 마케팅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외식업체도 또 6개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제 뭐 영상을 하나 만들거나 릴스 같은 걸 좀 찍어 올리고 또 그거를 내 플레이스에도 올리고 싶고 인스타그램 광고에도 또 돌리고 싶고 한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의 그 비용이 드는지,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유료 광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명확한 시세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인스타에서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피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릴스를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통은 그래도 팔로워 10,000명당 한 10만 원 정도. 릴스 하나당. 네, 맞습니다. 보통 시세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팔로워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팔로워는 많은데 평균 조회수가 뭐 한 1,000도 안 나온다. 그럼 사실 그런 분들은 10만 원의 광고비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팔로워는 되게 적은데 평균 조회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팔로워 기준으로만 하지 않고 좀 더 드리기도 하고요. 그럼 보통은 자영업자 분들이 컨택할 때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뭐 인플루언서 분한테 뭐 DM을 따로 보내야 되는 건지 네. 뭐 소통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그 매장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컨택이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중간에서 좀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거든요. 좀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사실 뭐 크게 맞습니다. 없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개인과 매장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출 준비행을 하기에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자가 아니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그냥 고려하면은 그냥 대행사를 끼시는 게 대신에 이제 그 대행사가 제대로 돼 있는 대행사인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대행사는 그럼 어떻게 찾나요? 대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에 뭐 인플루언서 섭외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런 대행사가 너무 많아서 네. 이걸 어떻게 또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먼저 영업으로 오는 곳은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영업을 하는데도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광고 단가에 그 영업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걸으시고 좀 알아보시고 마케팅 회사랑 컨택을 하셨으면 그 회사에 한번 직접 가셔서 그 회사의 사무실에서 한번 미팅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3, 40만 원 쓰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한 번씩 가는 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릴스 하나로 반짝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요즘에? 요즘은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연 주제로 준비를 한 게 이게 효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효율 떨어졌대 안 해 라고만 하기에는 분명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되게 지금 성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웨이팅 가장 길다는 식당도 처음에 오픈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에 가서 올려서 떴었고 그 지금 남대문에 있는 뭐 평양냉면집 같은 경우에도 오픈했을 때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소개를 하니까 분명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그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냐도 중요한데 저는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저도 예전에 이제 광고를 다닐 때 보면 섭외를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금액이나 일정이 다 조율이 되겠죠. 방문을 하는데 매장에 사장님이 아예 안 계세요. 그렇다고 뭐 저희한테 가이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어떤 메뉴를 강조할까요? 이 매장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뭐 잘하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장님보다 조금 더 사진을 잘 찍고 조금 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그 매장의 강점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처음 가는 매장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고만고만한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좀 가이드를 주면 이렇게 효율적인 광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당 사장님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우리 매장의 강점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또 매장에서 준비가 좀 되어야 되는 게 인스타그램 마케팅으로 뜬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사진 한 장으로 표현되는 요즘에 사실 쇼폼도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한 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매장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미츠바다 그러면 저희 미츠바는 완전 일본식 인테리어의 타워 사와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 맞아. 그 사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왔을 때 야, 이 매장 이거 찍어야 돼 라고 하는 소재가 하나쯤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재를 먼저 좀 만들어 놓고 의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생기는 문제점이 인플루언서가 방문을 해서 소재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인위적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럼 손님이 왔을 때 사진에서 영상에서 네. 보던 게 없고 근데 그런 경우가 요즘에 좀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굳이 인플루언서가 세팅하지 않아도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건 되게 맛있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음식이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술집이다 그러면 인테리어적인 분위기적인 부분 예를 들어 예전에 되게 핫했던 술집 중에 뭐 1억짜리 샹들리에가 있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못하겠지만 뭔가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 포토존을 보면 이거 그 매장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인지를 하게 만드는. 그 소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혹시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브랜드 중에서 네. 릴스로 조회수가 빵 터지거나 했었던 음. 그런 사례는 어떤 영상들이 있나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 직원들도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미츠바 계정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직원들이 되게 잘은 못 찍지만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에 제가 개옥정 올라갔을 때 200만 뷰가 터진 사진이 하나 있어요.
개옥정에서. 네. 그런데 개옥정도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개옥정에 와서 손님들이 찍는 샷이 항상 똑같아요. 초벌돼서 나온 이 접시에 담긴 닭. 이것도 사실 저는 이걸 무조건 찍게끔 하기 위해서 야채의 컬러감이나 접시의 모양 그리고 접시에 좀 가득 차 보이는 게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다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200만 뷰가 터지면서 그건 좀 효과를 좀 잘 봤었죠. 그게 릴스 영상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피드였고요. 아, 피드였는데 200만 뷰가 나와요? 네. 와. 그 당시엔 굉장히 잘 나온 비디오. 혹시 뭐 릴스로는 그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릴스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브랜드 중에 월화고기라고 있어요. 네. 월화고기에 밀랍 삼겹살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숙성하는 거. 네, 맞습니다. 고기가 밀랍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제 밀랍 에이징을 한 고기인데 이게 좀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좀 독특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올렸을 때 그게 거의 900만 뷰가 터졌죠. 와, 그러면 효과가 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환율이 꽤 높을 것 같은데. 900만 뷰가 터졌는데 이게 사실 피드일 때는 명확하게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고객층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릴스는 이게 조금 다른 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영상 자체 콘텐츠가 좀 신기하니까. 네, 보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900만 뷰라고 하면 저희도 통상적으로 예전에 제가 올렸을 때 피드가 뭐 한 500만 뷰 터진 것도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다음날 무조건 바로 오픈런을 해서 마감 때까지 계속 웨이팅이 있고 그게 한 3개월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00만 뷰 터진 게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효율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나 릴스 마케팅은 아직도 유효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나는 인스타그램을 좀 마케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마케팅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자체 채널을 채널 만들어서 어떻게 좀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어요? 0명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영명부터. 사실 저도 저희 전 매장에 인스타 채널을 만들어 놓고 점장들한테 너네가 한번 기획을 해서 컨텐츠를 올려봐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아, 되게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손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마감을 하고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화장실 청소도 정말 열심히 변기솔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하고 그리고 후드에 있는 기름때, 에어컨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이 장면들을 그냥 찍어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피드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영상이 조금 더 이런 화면들을 담기엔 좋죠. 그럼 릴스로 일단은 계속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게 첫 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릴스가 이게 내가 팔로워가 적어도 알고리즘이 터져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무작위로 막 노출이 되더라고요. 팔로워가 막 10명도 안 되는데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하던데 네. 그렇게 릴스도 활용을 하고 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팔로워가 많은 분들 말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섭외 비용이라는 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많이 쓸 수 없다라고 하면 발품을 파셔야죠.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역의 식당들을 좀 자주 다니는 네, 맞습니다. 좀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네. 손품을. 네. 그런데 그것도 찾는 방법이 굉장히 쉽거든요. 어떻게 찾나요? 해시태그 검색이 사실 인스타의 가장 약점이긴 한데 그래도 물레동에서 한다라고 하면 물레동 맛집을 검색을 하세요. 해시태그로. 네. 그러면은 물레동 맛집이라는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린 사람들이 쭉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실제로 물레동에 거주를 하고 물레동에 피드를 많이 올리는 사람인지 보고 그분들한테 컨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또 우리 매장 채널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추가금을 요구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고요. 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본인들도 본인이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은 잘만 말씀하시면은 이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을 해줘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맞습니다. 얘기할 때부터 네, 얘기하면 그렇죠. 또 그 타겟 광고도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형태로 좀 돌아가는지. 이게 사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뭐 릴스로 하는 거는 결국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뿌려지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전단지 광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전단지를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매장 괜찮네 라고 해서 이제 올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냥 그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어쨌든 그 전단지를 온라인상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단지를 보고 이 전단지에 혹하면 이제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스폰서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어쨌든 그 광고 비용이 저희가 투자한 만큼 확실한 노출 효과를 보장을 해줘요. 뭐 하루에 5,000원 쓰겠다. 5,000원 쓰겠다라고 하면 5,000원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저희 이제 메타 광고라고 하죠.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버려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약간 효율 대비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 쓴 것만큼 돌아오는 거네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어떻게. 네이버 광고랑 똑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메타 광고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타겟층을 정말 세밀하게 내 매장을 기준으로 뭐 반경 2km, 3km 지역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대, 그리고 심지어 우리 고깃집 삼겹살집이다 그러면 돼지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 또 예전에 다른 광고를 통해서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광고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타겟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어쨌든 세 가지 무조건 해야 되네요. 우리 매장에 대한 어떤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리고, 두 번째는 일단 처음에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한번 협업해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뭐 2차 라이선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까지 처음에 협상할 때 한번 따내보는 거랑, 또 마지막에는 지역 타깃 광고를 한번 돌려보는 거. 그럼 사진으로도 돌릴 수 있고, 영상으로도 네,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네. 와, 이렇게 세 가지만 해도 사실 뭐 돈이 50만 원 선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달이면. 네. 와, 요거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요것도 강의에서 커리큘럼 안에 또 들어 있잖아요. 네, 들어있고요. 사실 지금 여기는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조금밖에 못 푸는데, 좀 디테일하게 강의할 때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 이번에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효율성 있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커리큘럼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대표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시는지, 그 강의를 들으실 분들한테 요 카메라 보시고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식당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러 매장들을 운영을 하면서 겪었을 때 좀 이런 부분은 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권프로님 영상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배운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사실 누가 저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좀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과 실제로 제가 망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브랜드 하나를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매장 하나에서 장사를 하다가 매장을 2개, 3개로 늘려나가고 결국엔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시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강연 많이 수강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이제 보면서 와, 이런 내용들이 진짜 이 시장에 필요한 교육 내용들인데 대표님이 또 맡아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실 뭐 물레동에서는 대표님 이름 모르면 거의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디럭스 포차 지금 나간 거는 조만간 이제 오픈하실 거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물레동에서 이제 더 이상 브랜드를 확장하는 거는 좀 잠시 멈춰두려고 하는 게, 진짜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든지 좀 마케팅 회사를 더 키우고 싶고요. 워낙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 더 바쁜 일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강연을 드려야 됩니다. 그 육아 잘하는 그 육아 인플루언서 분들 계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어쨌든 그 저희 강의는 육아랑 같이 병행하시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